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합니다. 쏟아지는 폭풍우도 만나고 찌는 듯한 불볕더위를 만나는 것처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는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세월을 살면서 우리 인간은 자연재해와 같은 또 그처럼 어려운 일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운 일이라도 세월을 살아가면서 항상 적응하느라고 노력도 하고 함께하고 시련 극복을 위해서 모두가 애를 많이 씁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온 이 수천 년의 세월의 결과물이 지금의 세월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세월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베리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네,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네. 네. 참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정말 훌륭한 큰 가수였는데 일찍 떠나게 돼서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좋은 노래를 많이 남겨줘서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들한테 막 이렇게 기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참 대단하다. 역시 예술은 끝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좋은 그거를, 그러니까 영향력이랑 예. 기억을 남겨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예술가들이나 이렇게 음악가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창작이라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참 만들어내고, 근데 마이클 잭슨이 곡을 많이 썼대요. 곡도 많이 썼고 가사도 많이 만들고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노래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네요. 이 비릿이라는 말이 도망쳐라,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이 어디를 가다가 밤엔가 갱단을 만났대요. 갱단을 만났는데 그 갱단이 뭐 마이클 잭슨한테 이제 협박을 하고 옷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옷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제 이것도 팔면은.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이거 막 이렇게 다 뺏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잘 해결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잘 짓고 이제 좋게 이제 큰 사고 없이 마무리 졌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 노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비릿이 현장에서 빨리 헤어져라. 그리고 당신은 억울하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잘났다, 내가 너한테 지지 않는다라는 걸 내비치기 위해서 싸움을 하겠지만 예. 그거는 너무 무모한 짓이다. 되게 현실적이네요. 네, 그러니까는 얼른 피해라라는 건데, 이제 네. 이게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러니까는 시위하는 사람들도 하지 말고 네. 깽단들도 서로 싸우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는 서로 좋게 해결하고, 너가 지금 여기서 흘리는 피나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너 인생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너한테는 큰 상처만 줄 뿐이다. 너의 그 잠깐의 그 시간을 이겨내려고 너가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너무나도 긴 인생을 힘들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게 옛날에 폭동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어떤 시위가 심하게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이제 뭐 군인들하고 이렇게 뭐 시민들하고 싸우고 죽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 어떤 남자가 올라가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멈췄대요. 아. 네,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진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시위하는 사람들도 이게 그러니까 저 노래를 계속 들으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조용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노래를, 그러니까 내 마이클 잭슨이 부른 노래들을 한 번씩 제가 들어보면은 내용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써내려가서 네네. 예,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폭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LA 폭동 일어나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TV에서 보니까 그 저희 나라처럼 그렇게, 저희 나라는 그 민주적인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요즘에 촛불 그렇죠. 집회.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 폭동이나 시위가 아닌 민주적인 걸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반 클린턴을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 거리를 행진하면서 피켓을 들고 소리 막 싸우거나 부딪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길가를 걸으면서 이렇게 그 구호를 외치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TV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마이클 잭슨이 살고 있는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그냥 무슨 폭동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좀 그 선생님이 설명하신 게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겹쳤을 때 내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지, 뭐 피를 봐야지, 그런 거보다는 대화로
그리고 꼭 피해야 될 상황에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주는 게 우리나라에서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네. 촛불 집회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물대포를 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화염병을 던지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뭐 무기를 들고 나오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촛불만 들고 가는데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시위에 또 다른 그 선을 그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예.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마이클 잭슨은 혼자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널리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네, 같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기가 그렇게 많았고 네. 이제 저는 막 가보지도 않았고 이제 얘기만 들었었는데 어릴 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런 노래들을 너무 많이 불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참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리고 싸움도 막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힘든 일을 노래로 이렇게 승화시켜 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노래가 되게 인기가 많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사람이 힘들게 죽긴 했지만 인생이 행복하진 않았어요. 마이클 잭슨이. 네네. 어렸을 때는 아빠한테 이제 폭력으로 그다음에 뭐 엄마는 좀 종교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고 해서 이제 되게 힘들게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막 부르게 시켰대요. 아빠가.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하루에 5시간씩 노래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일 노래만 해가지고 6살 때인가 언제부터 노래 합류해서 부른 거예요. 아빠가 노래를 하다가 인기가 없이 끝났던 뭐 이제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조금 했던 사람인데 자식들을 모두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마이클 잭슨이 그런 부모의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고 평생 이제 좀 힘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막 어떤 여자는 마이클 잭슨한테 이 애가 네 애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마이클 잭슨 너무 힘들게 하니까 빌리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빌리진이라는 노래는 그 여자 이름인 거예요. 너는 나의 러버가 아니야. 넌 내 사랑이 아니고 그 아이는 The son is not my son이라 그러게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노래 그 뜻인 노래예요. 거예요? 네. 저도 막 따라 부를 때는 몰랐었어요. 뭔 내용인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되게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노래를 다 했을까?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참 노래 부를 내용이 없어서 이런 걸 부르는구나. 네네네. 자기 아들인데 아니라고 하는 건가? 정말 자기 아들이 아닌가? 뭐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용을. 네네. 근데 알고 봤더니 마이클 잭슨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이 이제 홀로 나온 게 혼자 나온 게 별로 안 됐는데 그때 이미 얘는 너애야라고 이제 애기 많은 여자분이 자기의 자녀 중에 한 명은 마이클 잭슨 애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소송을 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그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그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빌이 또 아까 그런 내용으로 했고 살아가면서 이제 뭐 세상을 구하자 서로 신경 써서 이렇게 나라를 세상을 구하자라는 뭐 그런 노래들도 하고 그래서 참 인생의 노래에 다 녹아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나중에 한번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서는 좀 들어보면 우리나라 국내 노래들도 많이 그런 게 있지만 외국에서는요 그런 거를 승화시키려고 노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래들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밌네요. 네, 다음에는 더 이렇게 재밌는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너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다른 노래들도 참 그런 내용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 노래들이 많아서 다음에 한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훈아의 모란동백 듣고 오겠습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며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리며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엄청 날씨가 추워졌거든요. 아, 네. 네. 정말 쌀쌀합니다. 아주 갑자기 겨울옷은 정리를 저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절에 맞게 옷 장롱에 있는 옷도 막 바꿔주는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막 밖에 나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엄마 너무 추워. 막 옷 따뜻하게 입어야 돼. 막 그런 말을 그냥 아주 열심히 하던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을인데도 한참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반팔을 치우지 못한 상태인데 이제 계절은 벌써 다음 2주만 지나면 입동이라 네. 겨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날씨 따라간다고 너무 갑자기 추워져 버려가지고 예. 네, 지금 막 오늘 그러니까 어제가 상강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상강에 딱 맞게 너무 많이 추워져가지고 어제부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강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계절이고요. 18번째 절기입니다. 네, 바로 2주 뒤면 입동이라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네. 근데 겨울을 맞이하러 가려고 완전히 서리가 막 여기저기에 끼는데 나뭇잎에도 그렇게요. 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서리가 이렇게 착 끼고 그런 때래요. 그래서 네네. 참 밖에 나가 보면 새벽에 가면은 진짜 춥구나.
생각이 드는 이런 계절입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상강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단풍이 막 절정을 이루게 되고 국화도 활짝 피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가 추수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고요. 네,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고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서 서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면은 원래 이렇게 밑에 수증기가 많이 가라앉잖아요. 네네. 새벽에. 그래서 새벽 나가면 이슬이 맺혀 있다는데 그 이슬들이 서리가 돼가지고 있는 때라 이제 뭐 서리가 끼는 때다. 그 네. 산이슬이 그 이제 서리가 돼서 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요. 이때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풍놀이의 절정을 이루는 때라고 하는데, 네, 예, 그 햇빛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 수증기가 아니라 그 물 있잖아요. 수분도 어느 네. 정도 이렇게 마르면서 이제 나무들이 초록색을 띠지 않고 전부 다 이제 겨울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시기에 그렇게 단풍이 이뻐요. 그러니까요. 그 가까운 고궁 같은 데도 예쁘게 단풍이 생겼을 것 같아요. 뭐. 네, 그 고궁이 참 예뻐요. 근데 멀리 나가기 힘들면 우리 서울에는 서대문에는 또 이렇게 경복궁도 있고 이렇게 덕수궁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고궁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 있는 조선 시대에 왕이 살았던 곳 바로 옆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궁궐들이 많죠. 임금님이랑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살던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궁이 많은데 참 이 계절에는 정말 가볼만해요. 예, 가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 아세요, 선생님? 한복을 입고 가면 그 입장료가 무료인 걸. 그러니까 이 맞을 만한 한복을 찾아서 입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고궁에 그 저걸 선대요, 선생님. 그 입장을 되게 일찍 하려고 오픈런을 뛴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 못 그 들었는데요. 지금 그 고궁에서 파는 그런 캐릭터. 그거 알아요. 네네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 그래서 캐대원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캐디언 때문에 오픈런을 뛰고 막 고궁에 막 그 우리나라 호랑이, 그 호랑이 캐릭터 까치 호랑이, 귀신을 막는다 막 이러는 거. 그리고 막 다양한 우리 나라의 그런 굿즈라든가 뭐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고 또 인기도 많아져서 그 고궁에 오시는 분들이 특히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들 하는데요. 진짜 이 고궁의 절기에 맞춰서 그런 단풍잎도 보러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말 예쁜데 그거를 보러 가는 거 별로 꺼리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한데 네네. 진짜 가서 볼만해요. 진짜 단풍도 예쁘게 들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니까 네. 얼마나 많이 꾸미고 예쁘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볼만해요. 진짜 그 연못도 있고 막 나무들도 너무너무 이쁘게 심어놓고 그다음에 정원도 잘 꾸며놔가지고 볼만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때 이 시기에는 단풍도 그렇게 예쁘지만 마늘을 심는 시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예. 마늘은 이렇게 추울 때 심나 봐요. 아, 마늘을 심어가지고 한 봄인가 이때쯤 나오잖아요. 육종 마늘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마늘이 빨리 그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구마는 지금 또 캐내는 때인가 봐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모카도 따고 지금 추수도 하고 뭐 이런 때인데 지금 뭐 상강에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을에는 그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가 꼭 자주 보는 국화꽃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화주도 만들고 국화전을 해서 먹기도 한대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상강에는 세시풍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력 9월 9일가는 중구절이라고 그래서 구가 중복됐다 이런 뜻인데요. 네네. 중구절, 중양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구가 양을 의미하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서는 양이 세다. 아. 그래서 중양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중구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날을 기ril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홀수가 모여진 날을 좋아해서 아, 3월 3일 해가지고 예. 삼진날, 뭐 5월 5일 뭐 이렇게 하고 7월 7일은 칠석이잖아요. 네, 9월 9일은 이렇게 중구절, 중량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돌아가신 분들 밖에서 돌아가셨는 객사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좋은 분들도 이때 9월 9일이나 이럴 때 전부 몰아서 원체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은 9월 9일 날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좀 뜻깊게 보내는 그런 게 삼진날, 단오날 무슨 5월 5일은 단오날 뭐 이럴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런 날짜를 해요. 지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양절은 국화가 만발할 때라서 국화주나 국화전을 잘 만들어서 먹는데 그 술을 만들 때요, 꽃을요, 술에다 그냥 다 담는 게 아니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배주머니라고 해가지고 아, 그 꽃을 배로 뗀 삼배나 이런 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네네. 이렇게 술을 만들었대요. 아. 찹쌀가루랑 반죽을 해서 음. 이렇게 찹쌀가루 아니라 그 술 누룩 있잖아요. 네네네. 누룩에다가 같이 이렇게 하고 찹쌀가루로는 전을 해 먹고 이렇게. 네. 그리고 상강에도 잘 먹었던 음식은요. 첫 번째로는 홍시라고 합니다. 홍시 지금 진짜 예. 홍시 단감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홍시가 많이 나올 때였네요. 네. 그래서 가을에 생각나는 홍시에는 스코폴렌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을 좀 많이 낮추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시를 많이 먹었고 두 번째 상강 음식은 수수 볶음이래요. 그 수수가 지금 한참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계절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영양 성분이 되게 많이 좋고 그다음에 가을무 제철 무가 됐네요. 그래서 무가 참 좋다고 하고 이 시기에 수확한 무가 되게 항암에도 좋고 칼슘도 풍부하고 되게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두. 지금 이렇게 뭐 녹두전을 많이 부쳐서 드실 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상강에는 4가지 음식이 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 선생님 그거 아세요? 설이 맞은 콩이 있잖아요. 그 네, 서리태.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강원도에서 꼭 그 얘기를 하세요. 검정콩은 서리를 맞고 나서 따야 된다. 그래야지 맛있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고 난 후에 추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곡식을 걷어들이는 걸 하시는데 꼭 그 서리가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네, 그 상강 전통 놀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그 곡식을 거둔 다음에 풍물놀이를 하고 줄다리기 하고 강강술래 하고 거의 우리가 8월 그 추석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걸 이때도 많이 하고요. 농악놀이도 하고 농악대 놀이도 하고 연날리기 제기차기 이런 것도 많이 했다고 해요. 저희 나라는 정말 그 흥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무슨 그 절기마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 꼭 이렇게 즐겁게 노시는 게 많네요. 지금 이제 또 이때가 또 전어하고 대하가 이렇게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하가 많이 나가지고 살아있는 활새우 그런 것도 막 지금 있고 항상 있는 때가 아니고 지금 가장 맛있고 많이 있고 이럴 때라고 그러네요. 아, 선생님 그럼 전어가요. 그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먹어보셨군요. 아, 네. 한번 그 전어를 구웠는데요.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네요. 전어에서. 네, 기름기가 많아야지 맛있잖아요. 네네. 음식인데 전어가 저기 뼈도 그대로 하고 그냥 한 마리를 딱 구워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는 생선인데요. 지금이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니까요. 왜 살이 통통하게 찌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많이 먹는다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알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하고 겨울이 되면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살을 찌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추워지는 이때가 단백질도 미네랄도 풍부해가지고 아주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어랑 왕새우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는 곡물죽하고 고구마 이런 것도 많이 먹고요. 이렇게 상강 때 하는 게 많고 또 지키는 게 많은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지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나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얼음 멋진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김동규와 조수미의 노래였는데요. 두 분이서 부르니까 아주 그냥 풍성하게 노래가 들립니다. 지금 이제 아주 뭐 거의 뭐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네. 며칠만 지나면 가을도 이제 올해의 가을도 끝이다. 입동이 오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이 상강이 지나면은 이제 곧 입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을의 마지막 인사한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꽃 나뭇잎들이 올해 한 해 동안 펴가지고 초록초록하고 나뭇잎들이 산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들한테 이제 그 산소를 제공해주가지고 깨끗한 공기를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다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뭐 사철나무에서나 산소를 만들어주고 할 텐데
지금 참 한 해 동안 그 고생한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뭇잎들하고도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네요. 그리고 곡식을 열심히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겨울이 되면 김장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한참 상강 때는 배추가 이렇게 살이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속이 차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겨울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서리를 맞으면서 단맛도 들고 속이 꽉 차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상강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가 보통 추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올해는 정말 특히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가을 날씨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 하늘을 보기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정말 비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입동이 되기 전에는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자주 와서 그런지 추위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뭐 맑은 하늘을 2, 3일 전에 봤다고 하면 뭐 가을 하늘을 거의 2, 3일 전에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늘이 항상 우중충. 여기가 지금 영국이 됐나 막 이런 생각이.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런던에 뭐 그렇게 우산 들고 가는 게 막 멋진 영국 신사 보면은 우산 네. 들고 있잖아요. 예. 아니 우산을 쓰고 있던지 아니면 옆에 이렇게 지팡이처럼 들고 있는데 네. 그 나라는 거의 비가 뭐 이렇게 많이 오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게 멋있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항상 네. 우산 들고 다니고. 그런데 아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 피해를 좀 많이 입었을 텐데 어떤지 참 걱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을이 깊어질수록 이제 무척 쌀쌀해지는데 이 계절에 자꾸 감기가 걸려요. 지금 저희 가족도 좀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 벌써 감기 때문에 힘드시구나. 네네네. 지금 환절기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환절기인데 추워지는 환절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위험할 때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감기가 너무 심하게 앓고 있어가지고 혹시 감기 빨리 낫는 법이나 좋은 음식 있으면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감기에 걸리는 거는 몸이 차지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네네. 몸이 차가워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수분을 좀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체온을 많이 올려주는 게 생강, 배추, 유자 이런 게 좋으니까요. 네네. 유자에는 비타민 C가 많고 생강에는 열을 올리는 성분이 많아서 그리고 세균을 죽여요. 생강이.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강차를 많이 먹고 생강까지 먹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생강차를 물만 먹는 게 아니라 생강까지 먹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초밥 먹으러 가면은 편 있잖아요. 생강편 그런 것처럼 집에서도 생강편을 만들어가지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얇게 해서 초에다 담가서 먹으면 그나마 다른 음식보다는 그냥 쉽게 생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기가 걸릴 때,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적이나 뭐 우리가 동양에서나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치면 차가운 바람이요. 등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니까 얼굴 앞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감기 기운은 등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머리, 등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뒷목을 좀 따뜻하게 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네네. 그래서 감기에 좀 안 걸리려면 목도리를 꼭 해라. 그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쉬는데 코가 바로 기관지랑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들어와서 폐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데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에는 솜털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솜털이 있어가지고 코는 찬 공기가 들어오면 데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데펴서 들어가기 때문에 폐한테 큰 무리를 안 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찬 공기가 입으로 바로 들어가면 입에서는 그 방어 기제가 없어요. 네네네. 온도를 올려줄. 그래서 감기에 쉽게 걸리고 세균 감염에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때 입 벌리고 자지 마라.
그것도 사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 벌리고 자는 거는 뭐 양과 음이 조화를 못 이룬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 입 위에 편과 아래 편이 나뉘거든요. 네네네. 여기가 양이면 여기가 음이에요. 아래가 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붙어야지만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순환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입을 벌리고 자면은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고 떨어진다. 음량이. 그러면 내 몸이 조화를 못 이루기 때문에 밤새 힘들고 그 사람은 굉장히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몸을 잘 건강하게 못 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테이프를 붙이고 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코가 막히면 자꾸 입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 안 막히게 좀 관리를 하면서 가능하면 코로 숨 쉬도록 하자. 그리고 감기에 걸려 있으면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잖아요. 마스크를 그렇죠. 쓰고 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찬바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고 코로 찬바람이 바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줘서 보온 효과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밖으로 숨을 내쉬었을 때 내가 내뱉을 때 나오는 게 수증기도 있어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폐는 건조하면 병에 걸리거든요. 코 있는 데가 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촉촉하게 해서 가습기를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가습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체온도 따뜻하잖아요. 예. 36.5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따뜻한 공기에 수분이 있는 자기의 숨을 들이마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잘 때는 감기가 걸린 상태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고 자자 힘들어도 얇은 마스크 쓰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면은 감기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손발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예. 손발이 따뜻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급한 대로는 따뜻한 물에 조교 손도 따뜻한 물에 좀 자주 씻고 해서 따뜻하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보습도 자주 해주고요. 그 살이 갈라지거나 한 데서도 열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을 잘 해주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듣던 얘기 중에도 귀가 쏙쏙 들어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가을에는 감기를 막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면 가족들끼리 뭐 쉽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해서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하자. 그리고 침도 자주 뱉으면 안 돼요. 침에도 수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침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이 침을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뱉지 말고 순환을 시켜라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맑은 침은 만들어서 삼키면은 소화 작용도 되고 그다음에 건조한 입술도 이렇게 좀 보완을 해주고 하니까 맑은 침은 잘 이렇게 모아서 삼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요 침을 자주 삼켜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미자의 님이라 부르리까 듣고 오겠습니다. 님이라 부르리까 당신이라고 부르리까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참고 사는 마음으로만 그리워 마음으로만 사모쳐 애타는 가슴
당신이라고 부르리까 밤이면 꿈에서나 다정히 만나보고 잊지 못하고 언제나 가슴 속에만 간직한 못난 이 마음 그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울어야만 됩니다. 울어야만 됩니까?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네. 우리 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하고 저희 그 천중사랑인도 참여를 하게 되기는 했지만 함께 그 노래자랑을 진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서대문 FM과 캐립 라파 천충사랑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주민 노래 자랑인데요. 첫 번째는 천연충연 편입니다. 저희가 천충사랑인인 것처럼 첫 번째를 천연충연에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네. 주민들과 함께 노래하고 유튜브를 통해 댓글도 달고 투표도 하는 서대문 온 동네 노래 자랑이고요.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시는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장소는 천연옹달샘이고요. 네, 독립문로 10길 6 천연옹달샘에서 합니다. 네. 저기 혹시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분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303-9130 서대문 FN입니다. 노래 사연도 받고요. 또 재밌는 노래 공연도 있으시니까요. 뭐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방송제를 했었을 때도 네. 주민들의 이제 사연을 받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본인들의 사연을 얘기하는 거를 너무 즐기시고 그다음에 그 음악 속에 들어있는 그 추억을 예. 담아내느라고 아주 행복해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그 우리가 함께 그 노래 자랑 뭐 아니면 노래 사연 소개를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예. 분명히 이제 주민들과 더 가까워질 하나의 그거 소통 창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천연동, 충연동뿐만 아니라 뭐 서대문 어떤 지역이든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주민들과 만나고 함께 소통하는 그리고 함께 그 서로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어떤 분이시라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어떤 분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서 내 능력도 자랑하고 그다음에 내가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많은 사연들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도 함께 와서 나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마을에서 한 2시간 정도밖에 하진 않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들과 크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억을 남겨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방송제 했을 때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 나와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막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도 받아오시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여러분이 작은 뭐 그 행사인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굉장히 내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이라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내일이면 오늘이 없잖아요. 오늘보다는 늙었을 거니까. 그래서 나의 젊음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뭐 그 최근에 그 여러 가지로 민원을 냈었잖아요. 민원을 네. 내서 이제 그 은행나무들이 많다. 초등학교 앞에 그걸 좀 잘라라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거를 이식을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도 예, 한번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나무들을 베어서 아이들의 그 등하교하는 길을 힘들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제 뭐 학교 앞에서 사고가 자주 나니까 예. 거기에다가 막 노랗게 색칠하고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다 표시하고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뭐 신호를 막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위치에 그 은행 나무들이 한 15년, 20년 막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네. 30년도 넘었나 보네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은행 떨어지고 해서 너무 이제 힘든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들처럼 우리도 서대문도 이식에 빨리 좀 나서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올해를 넘기면 또 내년에 또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학교 학생들이 은행을 밟고 다님으로 인해서 악취도 심하고 또 미끄럽고 한데 좀 그거를 은행을 떨어지는 과실을 막아주는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달아달라고 했지만 그게 아직도 실행되지 않아서 또 피해를 입고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은행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 부니까 많이 네, 엄청 심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은 걸어가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또 그 앞에 또 건널목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좀 미끄럽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좀 빨리 그 자치구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은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은행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좀 많이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국민으로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제 딱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민원을 열심히 내서 그 학부모들이 많이 민원을 내서 사실은 육교 앞에는 두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은행바지랑 뭐 네. 두 개가 은행바지가 생겼는데 더 그쪽보다 더 위험한 데가 사실은 건널목이거든요. 예. 건널목은 경계석 있는 데 있잖아요. 예. 도도하고 그다음에 차도하고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 부분의 돌멩이를 휠체어나 아니면은 유모차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탈지게 이렇게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죠. 없애고 그런 상황이라 두 쪽을 다 이쪽 양방향에 전부 다 건널목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 거기가 좀 비탈이 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워요. 근데 나뭇잎만 쌓여 있어도 굉장히 미끄러운데 어느 때는 그 나뭇잎이 아니라 비가 올 때는요 그 나뭇잎이 비를 머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은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을 피하려고 그냥 아무데나 철썩 밟아요. 은행 안 보이는 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쫙 미끄러지는데 거기 우리가 알다시피 중앙차도 있는 데는 그렇죠. 인도 중에서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차도하고 1cm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인도에서 바로 내려가면 차도잖아요. 음. 그런 상태인데 아이들이 그래서 쫙 미끄러졌다 그러면 차 바로 거기 지나가거든요. 바로 끝까지 1차선, 그러니까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우리 4차선이면 4차선에 자가용들이 지나가는데요. 애가 미끄러지면 바로 발 위에 그거 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고 난 적도 있고 저희 동네에 계시는 분 뭐 손자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뼈 부러진 적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사고가 빈번히 많이 나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열어져서 제가 어제 고민을 하다가 예. 교장 선생님한테나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교육청과 아니면은 그 해당 행정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계속 나뭇잎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그러니까 설치를 해가지고서는 뭐 안전하게 하고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뭐 몇 미터 안에 500m 안에나 어디 정도는 뭐 이식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그걸 해보고 또 와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한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나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단한 건 내 불빛에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며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